네, 오늘 시작의 수급과 이슈,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이성훈 부장,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하루입니다. 시장의 변곡점이 되어줄 수 있는 걸지 오늘 수급본부 통해서 먼저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약품, 두 번째는 삼성 SDS입니다. 한미약품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최근 이 투신 사모펀드 쪽의 수급이 3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급등한 이후 이 소폭 조정받았지만 다시 그 부근까지 회복한 오늘인데요. 11월엔 바이오라면 한미약품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할지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이성훈 의원부터 먼저 한미약품에 대한 한 줄평 해주시죠. 네, 이제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제약준의 탑픽이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한미약품도 그 가운데 좀 고개를 들었던 하루였는데요. 먼저 정상화 과정이 좀 어떻게 진행 중인 건지 이성훈 의원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한미약품의 연간 실적,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올해부터 좀 추이가 이제 영업이익률도 봤을 때도 그 전에 작년에는 한 15% 미만에서 유지했던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제 16%까지 올라왔는데 그만큼 이제 한미약품이 어떤 실적주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정말 앞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봤던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한미약품처럼 이렇게 힘 있는 그리고 길게 이런 그 기술력과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하는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신고가를 쓰고 또 이 부분에 대한 합당한 그런 리뷰나 이런 부분도 계속 따라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한미약품에 대한 랠리 부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크게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온 건 아니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해외 API 쪽이나 이런 부분의 매출이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R&D 비용이라고 하지만 한미약품의 특성은 그거예요. 바로 이제 매출에 거의 한 제약바이오 그 특성도 있겠지만은 네. 한미약품은 R&D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매출의 거의 20% 가까운 비용을 이제 연구개발비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신약 개발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을 지금 단지 어떤 실적으로만 놓고 평가하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일반적인 매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약품 또 이제 4분기 때 나오는 신약에 대한 부분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상황을 좀 많이 누그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북경 쪽에서의 한미나 여러 이 해외 쪽의 자회사에 대한 이 퍼포먼스가 크게 나오진 않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 생산량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상 수준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제 그 전에 그 물음표는 이제 점점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도 그거예요. 바로 이제 가장 저는 실제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이제 비만 치료제죠. 네. 이제 HM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비만 치료제보다도 다른 효능 같은 게 있죠. 일반 비만 치료제 대비해서도 근육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임상 실험을 통해서 좀 완화되는 추이를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안에서도 이 시판이나 됐을 때에 이 어떤 그 희소성 가치는 전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이 한미약품의 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한미약품의 파이프라인 같은 건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고가에 대한 이 랠리는 네.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제 북경 한미에서 이제 실적도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분기 내년 실적이 오히려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제 그러면 김성훈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제약주 중 탑픽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신고가 기록한 종목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왜 또 코스피의 한미약품을 고르셨는지 들어볼게요. 예. 오늘 상승한 거는 사실 이제 이 방어주적인 특성도 있을 거고요. 기존의 반도체와 주도주에서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제약주로서 조금씩 턴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베링거린겔하임에서 이 폐질환 관련 치료제 3종 출시 유통 판매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네. 또 하나가 증권사에서 목표 TP를 이제 한 50만 원대 초중반으로 계속 올리는 작업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메시 이 비알콜성 지방 간염이라고 하는 이 메시 치료제가 지금 임상 이제 2비상 이제 돌입을 했는데 이 A상 같은 경우는 유효성이고 이 B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약물 이제 미리 이제 효능을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은 지금 이 A상 통과했다는 소식은 애로에 대한 가능성들이 충분히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한미약품의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 대한 가치만 놓고 봐도 지금에서부터 약 1조에서 3조 원 정도의 시총 상승 능력이 조금 더 이제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소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에페글레나타이드죠. 워낙에 지금 40주차 3상 중간 결과 발표되면서 평균적으로 체중 감량이 10%, 그 다음에 최다 30% 이상 체중 감량의 이제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한미약품이 지금의 시장에서 그리고 제약주 가운데에서도 사실 좀 한미약품 하면은 굉장히 무거웠던 시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그러한 박스권을 좀 돌파한다고 하면은 굉장한 이제 그 몸집이 좀 가벼워진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피글레나타이드라든가 아니면은 메시 치료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그리고 또 하나가 근육 보존제가 있는데 이 근육 보존제도 사실 지금 기술 이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도 제가 이제 메시 치료제를 얘기를 했지만 네. 올릭스라는 기업이 이제 일라이릴리의 메시 치료제를 기술 이전하면서 주가가 한 바닥에서 보니까 4배 정도가 뛰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한미약품의 이런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규모상 봤을 때도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도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메시 치료제 얘기를 했지만 경쟁 약물이라고 하는 이 테르네 페타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개선된 데이터 확보를 했을 경우는 전체 매수 시장 점유율 60%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높게 산다 그러고 하면은 네. 지금의 수급 같은 경우에 좀 더 우리가 주가가 리데이팅 가능성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앞서서도 제약주 가운데에서 탑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까 이성웅 의원은 좀 실적을 얘기해 주셨지만 실적도 실적이지만 우리 신형 모멘텀이 더 살아있다라고 좀 김성훈 의원은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와 지금 그래도 전고점까지 좀 룸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신규 접근도 가능한지 먼저 김성훈 의원부터 들어볼게요. 예. 최근 들어서 차트를 보면은 이제 전에 좀 많이 저항대가 여겨졌던 구간이 40만 원대 구간이었고 주봉상으로 봐도 40만 원대 구간이 좀 두터웠는데 제가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하는 10월 27일 날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이런 박스권 상단 저항대를 굉장히 보기 좋게 돌파를 했거든요. 네. 거래량을 이제 수반하면서 그러면서 최근에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심도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도가 과거보다 한미약품에 대해서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증권사 TP를 굳이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50만 원대 초반 말씀을 드렸는데 TP 달성이 충분히 왜냐면 이제 실적도 3분기에 매출 1조 1천억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내년 정도에는 분명히 사상 최대 실적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아까도 제가 애로 계속 얘기를 했지만 네. 기술 이전료가 굉장히 좀 한미약품에 대해서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시기가 올해는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내년 정도이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 달성한다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 뭐 지금 한 40배 중반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약주의 타이밍에서 대장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50만 원대 뭐 중반까지 지금 돌파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성웅 의원의 가격 전략도 궁금해요. 지금 신규 접근해도 될까요?
뭐 최근 이제 시장 자체로 봤을 때도 이제 순환매 구조, 뭐 지금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 코스닥, 알테오젠도 그렇지만은 이 대형주 위주 그 안으로 지금 탑픽 종목으로 이 수급이 몰리는 과정이거든요. 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알테오젠도 그렇고 한미약품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안에서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기업들한테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한미약품의 오늘 신고가 이런 부분 자체도 저는 매수 신호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물론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한미약품을 목표 주가 50만 원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부터 계속 이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오, 네. 한미약품의 기술력과 또 이제 말씀하셨던 그 에로 쪽에서의 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된다고 한다면은 이 목표 주가 50만 원 그 이상까지도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주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뭐 몇 년 후에 어떤 실적을 지금 목표 주가에 반영하는 과정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제약바이오 쪽은 이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정치가 굉장히 높죠. 네. 뭐 그런 부분을 목표 주가 충분히 좀 높게 아무리 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물론 방향성만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제시하지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지금 현재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뭐 50만 원 TP 그 이상까지도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신규 접근도 가능한 종목이란 평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삼성 SDS였죠. 기관이 3거래일째 매수하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도 동참했습니다. 특히 약세장에서도 빨간불을 켜낸 이유 어디에 있는 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이성웅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신규 사업에 대한 평가인데 삼성 SDS의 신규 사업이라보다는 삼성 안에서의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의 최대 수혜주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저도 삼성의 AI 팩토리 투자에 따른 이제 삼성 SDS는 주인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치킨 회동 이후에 또 삼성 SDS까지도 주목을 받은 것 같긴 하거든요. AI 팩토리 투자의 주인공이라고 좀 김성훈 의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현대차의 현대 오토웨버가 같듯이 삼성 SDS도 기대해도 될까요? 결국은 이 깜보 회동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하면 삼성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삼성 이제 SDS를 좀 뽑을 수가 있는데 워낙에 이 로봇주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삼성 SDS가 뒤늦게 조금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저는 그래도 이 대형주의 특성상 실적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3분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한 2,300억에 부합을 잘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선행 PER로 보자면 클라우드 기업 이제 평균 이하의 아직도 저평가 구간입니다. 지금 한 18배 선행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삼성 SDS의 경쟁사라고 하면은 사실 클라우드 기업의 대표 주자였던 뭐 네이버나 그리고 이 LG CNS가 있을 텐데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20배 이상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반면에 삼성 SDS는 좀 우리의 시각에서 과거에 좀 잊혀졌던 종목에서 다시 최근 들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 스토리가 좀 마련이 되면서 뒤늦게 좀 부각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도 아마존 실적에서도 가장 크게 성장한 부분이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이 뭐 전년비 대비해서 한 20% 성장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S 그리고 엔비디아 그 밸류체인 라인에서 과거 23년부터 삼성 SDS가 엔비디아하고 GPU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2년 전부터 맺어왔기 때문에 네. 협력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지금 캐파 증설 구미에 캐파 증설의 이제 시작 구축을 단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면으로 봤을 때도 이 캐펙스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면 매출이 성장하는 구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뭐 단독 입찰이라든지 이제 삼성 SDS가 그동안에 이제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 작년 기준으로 마켓셔 같은 경우는 1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한다면 삼성 SDS가 단연코 제가 봤을 때는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언급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픈 AI가 이제 스타게이트를 위해서 국내 데이터 센터 파트너 중에 하나로 이제 삼성 SDS를 선택한 점도 우리가 기억에 좀 잊혀질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갖고 넘어가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수급이 조금 빠지는 반면에 의외로 또 삼성 SDS가 수급이 조금 네. 붙는 이 맞아요. 대체제 상황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엔비디아 젠슨항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오픈 AI 샘 올트먼까지도 좀 손이 닿아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성훈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보셨는데 신규 사업 어떤 걸까요? 뭐 일단은 이제 AI 팩토리에 대한 삼성, 그러니까 삼성 SDS가 아니라 삼성과 엔비디아의 AI 팩토리 협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컨트롤하는 게 삼성이나 삼성 SDS죠. 네. 뭐 협력의 핵심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이슈는 삼성 SDS에 대한 실적과 어떤 수급적인 측면은 수주적인 측면은 분명히 SDS가 가장 크게 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삼성 SDS에 대한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물류 데이터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많이 바뀌었죠. 뭐 일본부터 본다고 하더라도 이 클라우드 쪽에서의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고, 매출액에서도 상당 부분 지금 차지하고 있고, 뭐 생성형 AI나 그다음에 이제 이 물류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 삼성 SDS가 일반적인 IT 서비스가 아니라 지금은 이 삼성 안에서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 삼성 외에 다른 기업들과의 AI 클라우드에 대한 협력 부분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 SDS가 일반 소프트웨어 쪽이 아니라 어떤 종합적인 이 AI 쪽에서의 회사로 좀 변모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SDS와 또 이제 엔비디아와는 그전에 GPU나 이런 부분 클라우드 파트너십에 대한 구축이 좀 잘 돼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이 삼성의 협력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SDS가 컨트롤 협력에 대해서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시장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시장 규모가 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초입 단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쪽 안에서도 이 삼성 SDS가 이 차지하는 구축에 대한 부분에 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도 10%에 육박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AI 팩토리 같은 이 스마트 쪽에서의 산업 부분을 계속 좀 진행한다면은 삼성 SDS의 새롭게 계속 변하잖아요. AI 산업 쪽과 어떤 품목도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런 점에서 삼성 SDS의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볼게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눈높이를 어디까지 좀 높여도 될지와 신규 접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AI 소프트웨어 내에서 삼성 SDS를 좀 담아볼 만한 내용인지도 좀 들어볼게요. 삼성 SDS가 이 실적에 대비해서 또 이제 분류를 약간의 좀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네이버와 이쪽과 같이 비교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지금 주가가 결국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싸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보다도 저는 좀 한번 내일장을 한번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앞서서 저희가 뭐 깐부 해동이나 여러 이슈가 좀 삼성 SDS의 거래량도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단기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좀 자극했다라는 느낌은 좀 들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종가로 시작하자마자 매수한다는 관점보다도 내일 한번 또 이제 이 주후반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주가 좀 단기 좀 눌렸을 때 오늘 가격보다 또 종가보다 싸게 사면 좋잖아요. 뭐 그럴 때 이제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오늘 뭐 AI 관련주들의 투심이 좀 전반적으로 위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이번 중후반의 흐름을 좀 지켜보고 접근해보자는 이성훈 의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김성훈 의원의 전략도 궁금해요. 사실 캐파 증설이 매출 증가로 좀 이어지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다면 지금 신규 접근해도 될까요? 저도 이성훈 요원하고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제 삼성 SDS가 2014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내리 주가가 하락을 했고, 네. 뭐 거의 10년간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삼성 SDS의 그런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은 사실 지금 제가 일봉상으로 19만 원대 저항대를 이렇게 그려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스테이블코인 6월 달이죠. 스테이블코인에서 이제 SI 관련된 인프라 구축 때문에라도 주가가 바닥권에서 약 2배 정도 상승했다가 기존의 이런 이 호재성 이슈가 좀 사라지면서 주가가 15만 원대로 밀렸거든요. 근데 네. 다시 한번 반등 구간에 돌입했는데 주봉상 보자면 앞서서 20년도 이제 그 초반에 매물벽이 20만 원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벽을 소화를 하려면 모멘텀적인 요소가 한 가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아까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나왔던 수급 자체가 SDS로 좀 완벽하게 돌아섰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매물벽 돌파 이후에 하나 정도를 좀 더 확인해보고 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아직은 매수보다는 보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좀 20만 원대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되 신규 지분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이슈본부 종목 열어주시죠. 네, 바로 삼성 SDI와 고려아연이었습니다. 삼성 SDI부터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테슬라향 ESS 배터리 공급설이 나오면서 오늘 연중 최고점을 경신한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슈의 파급력은 좀 어디까지 봐도 되는 걸지 두 분과 전략 세워볼게요. 네, 먼저 이성훈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단기적인 것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테슬라 밸류체인에 들어간 훈풍은 조금 더 지속된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성훈 의원의 좀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단기보단 좀 중장기를 보자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업황 때문일까요? 단기를 보지 말자고 하는 게 실적이 또 예상치보다 더 안 좋았었거든요. 네.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그 부분을 지금 무시하고 주가가 지금 고공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한 달 사이에 지금 거의 60% 가까이 주가가 좀 오른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참 삼성 SD가 성장주라고 하기에도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구조도 있는데 지금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ESS, 그러니까 삼성 SDI도 지금 스텔란티스와 이 합작법인도 처음에는 정작 배틀했다가 이제 ESS로 이제 턴한다고 좀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저는 이제 선반영 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적자 구조라고 하더라도 아마 시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올라가는 거는 그거 같아요. 뭐 테슬라에 대한 뭐 이슈도 나왔고 ESS로의 전환에 대한 과정 자체가 최소 2년 안에는 흑자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동안에 거의 이제 삼성 SDI 뭐 몇 년 동안 뭐 주가가 눌렸잖아요. 네. 거래량도 거의 좀 안 나왔고 뭐 그런 상황에서 약간 좀 그 SDI에 눌렸었던 그런 투자 기운이 지금 뭐 테슬라 쪽으로의 뭐 공급 뭐 3조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예정이다라고만 얘기 나왔지만은 그 금액 자체에 지금 그 투자 심리가 반응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단기 실적 제가 봐도 4분기도 크게 기대를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네. 현재 봤을 때도
어떤 그 3분기 때도 실적이 좀 안 좋았었던 부분이 미국 쪽에서 굉장히 이 관세 영향 때문에 이 전기차 생산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4분기 때 다른 이제 전지박 그 산업이나 소재 쪽 사업에 대한 실적이 크게 올라오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도 4분기 실적은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땐 실적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삼성 SDI는 이 성장적인 측면에서 더 이제 기대를 하면서 보유 관점, 매수 관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4분기까지도 실적에서 보여줄 만한 퍼포먼스는 아직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성장주로 평가를 해야 한다라는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럼 이제 김성훈 의원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도 테슬라 밸류체인 훈풍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셨는데 아까 이성훈 의원이 2년 안에 흑자전을 할 거다를 지금 미리 땡겨왔다라고 하니까 좀 겁이 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맞는 말씀이신데 의견이 약간은 조금 이제 엇갈리는 방향도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삼성 SDI가 이제 LG 엔소라고 좀 틀린 점이 아까도 이제 관세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현지화 전략이 통했으면 관세를 안 받았겠죠. 근데 지금 이 스텔란티스하고 합작법인이 이제 인디애나주에 있거든요. 그게 4분기에 첫 번째 라인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AMPC 같은 경우 세제 혜택이 내년 정도에 들어갈 거고 LG 엔솔은 지금 현지화가 좀 마련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ES 부분에서 흑자가 마련이 됐고 삼성 SDS도 이제 ESS 매출 비중 중에 미국향이 7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향이지만 전량을 다 수출하기 때문에 네. 관세 타격감 때문에 지금 실적 3분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자가 좀 크게 났던 그런 4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4분기가 흑자로 돌아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ESS양 수주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대기업과. 네. 3조 같은 경우는 삼성 SDI 매출의 거의 분기 매출하고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가 계속 누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삼성 SDI가 지금의 30만 원대 가격에서 머물겠느냐 그것으로 저는 하나의 기폭제가 몇 개가 더 만약에 축적이 된다면 지금 가격대는 앞서서 미리 좀 몇 년치를 땡겨왔지만 최근에 이런 코스피 시장의 성장세 유동성을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가 이 랠리가 지금 끝나지는 않을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당연히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어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기존의 이제 고점에서 삼성 SDI가 누렸던 그런 호황기가 아직은 저는 주가가 반등이 나왔지만 미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흑자를 보여준 건 ESS 관련해서 현지화를 했기 때문에 그 속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도 뭐 땡겨왔다고 볼 수는 있지만 추가 수주가 나온다면 업사이드는 더 열릴 수 있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이성훈 의원부터 좀 가격 전략을 세워볼게요. 사실 조금 땡겨왔다고 하시니까 자꾸 그게 마음에 걸리는데 지금 구간에서 신규 접근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2차 전지 중에 좀 하나 골라야 한다라고 했을 때 삼성 SDI가 낫나요?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낫나요? 저는 삼성 SDI가 나은 것 같아요. 오. 예, 오히려 지금 현재 이 ESS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또 신규 수주나 이런 부분 빠르게 좀 증가할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이 전기차 부분 쪽에서의 적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만회하냐. 그게 더 역전을 이제 ES 부분 쪽에서 더 해야 이런 지금 삼성 SDI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 주가 지금 계속 상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게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보다는 삼성 SDI가 어떤 테슬라 쪽에서의 뭐 이번 납품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제 각형적으로 이 ESS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납품해왔잖아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수혜가 삼성 SDI는 더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기저 효과는 더 삼성 SDI 분명히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 신규 접근도 저는 가능은 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 최근에도 40만 원까지도 거의 다 상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충분히 이 스토리에 좀 잘 맞으면 저는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성훈 의원은 또 어떻게 보세요? 선택인가요? 혹시 아, LG 엔서라고? 신규 접근 가능한 접근이요. 네네. 접근 아까 제가 이제 가능하다고 좀 뉘앙스를 많이 말씀을 드려서 저는 지금보다도 업사이드를 뭐 연말까지도 한 20% 가까이는 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왜냐하면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여차하면은 굉장히 주가가 흔들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워낙 강한 또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다른 섹터 대비해서 부담감 없는 섹터가 2차 전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비엠 워낙 서프라이즈 실적 나왔습니다. 네.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고려아연이었죠. 검찰이 과거에 진행한 유상증자와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슈에 흔들리고 있는 주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전략 세워볼게요. 이성웅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계속되는 노이즈의 연속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역시 좀 보수적인 평가를 주셨는데 이성웅 의원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얘기가 좀 불거지는 상황인데, 네.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악재라고 하더라도 오늘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좀 약간 미미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고려아연의 계속 잡음은 계속 끌고 가겠죠. 뉴스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발목을 계속 잡을 확률은 굉장히 좀 높다. 그게 좀 이 주주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이 법정 리스크라는 부분이 이 상장 기업들에 불거지면은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절대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단기적인 큰 모멘텀, 큰 악재는 아니더라도 작은 악재가 계속 지금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좀 약간의 좀 안 좋은 부분인데, 이번에 고려아연 쪽에서의 핵심은 그거죠. 뭐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라고 좀 유상증자할 때 공개매 신고서 했지만은 이 실제적으로 유상증자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이제 투자자들한테 위배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그런 부분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지금 증권 쪽도 그렇고 그 전에 안 했던 하나은행 쪽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에서 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아직 지금 예상은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과정은 결국은 또 이제 몇 개월 동안의 그런 좀 결과와 그 과정에 대한 진통 부분이 고려아연의 주가를 좀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환경, 지금 산업 환경 고려아연 주변의 이 사업 환경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아요. 네. 그전에는 이제 희귀금속 중국 쪽에서도 히토류에 대한 이 수출을 차단할 때만 하더라도 이 올해 초에는 좋았잖아요. 뭐 주가가 이제 거의 뭐 150만 원까지 좀 갔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에이펙 또 이제 회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화해 무드가 나와주면서 주가 좀 떨어지는 과정이 좀 있었는데, 여러 이제 사업적인 측면 속에서도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또 이런 법정 리스크가 불거졌다는 게 뭐 지금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김성훈 의원도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네. 결국 지금은 영풍하고 MBK 그리고 지금 그 관련된 지분 싸움 때문에 이렇게 잡음이 벌써 1년여 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주가 수준 자체도 봤을 때는 고점과 저점이 거의 주가가 한 50% 이상씩 변동폭이 심하거든요. 근데 이 변동폭의 구간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에서도 견딜 수가 있겠느냐고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고려아연이 최근에 이제 9월 30일 날 주가가 급작스럽게 반등된 이유가 이 히토리와 관련된 희귀금속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기대감 때문인데, 사실
이 중국과 미국의 이 히토류 관련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이연된 이제 이 이벤트가 나왔기 때문에 또 주가가 하락을 했고, 오늘에 관련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거래 이벤트는 주가에 그렇게 오늘 반영이 크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리스크로 봤을 때는 뭐 100만 원 이탈은 하겠지만은 큰 이슈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이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다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려아연은 이 기존의 악재에는 둔감한 모습들이 조금씩 나와줄 수 있다. 대신에 주가가 반등 요소를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조금 더 희박해지고 있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보류 의견을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방이 그렇게 열린 건 아니지만 상방도 좀 제한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후보 종목 열어볼게요. 네, JNTC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먼저 JNTC부터 키워드 확인해 주시죠.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이 확장될 것이란 기대감에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하루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또 어떤 모멘텀을 추가로 봐야 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이성우 의원부터 한 줄 평 해주시죠. 이제 유리기판으로 실적, 뭐 적자 탈출, 레벨업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저도 실적보다는 성장성인데 앱솔릭스의 AMD 향 퀄테스트 통과 임박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상용화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주가의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성우 의원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유리기판으로 실적 레벨업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실적에 찍힐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강화유리 제조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고, 아직까지도 이 본업이 이 자동차 안에 전장 쪽에서의 디스플레이, 네. 뭐 이쪽도 스마트폰 쪽이라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부품 뭐 교체 주기나 또 이제 이 전방 자동차 기업들의 신차 출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대부분 지금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좀 안 나와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JNT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주라고 할 수는 없죠. 다른 이제 뭐 IT 뭐 반도체 뭐 장비주 이런 소재주 대비해서는 하지만 지금 이제 유리기판 쪽에서의 기대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반도체 쪽에서도 이 HBM이나 여러 유리기판은 나중에는 결국 갈 거라고 지금 갈 겁니다. 네. 갈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하지만은 그 비용이나 여러 지금 기술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상용화되기는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JNTC 같은 경우는 강화 유리 쪽에서의 제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도 여러 이 글래스 플래터나 유리기판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좀 받았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JNT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TGV 유리기판이죠. 이쪽에서의 이 패키징 소재에 대한 부분을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뭐 이 부분이 지금 내재화에 대한 부분이 여러 공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 기업들과 납품이라기보다도 공급을 논의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일부 샘플은 지금 유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그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뭐 그런 부분을 보면은 내년에 유리기판 시장이 개화가 언젠간 되겠지만 빨라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JNTC에 대한 관심을 좀 지금부터라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큰 어떤 성장주로서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향후 시장 개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사실 신고가 기록한 후 살짝 좀 밀리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신규 진입 지금 구간에서 할까, 아니면 조금 더 21선까지 밀리는 걸 좀 기다려야 될까요? 뭐 일단은 이 가격이 내일 오전장에 그러니까 무너지지가 않으면 네. 저는
좀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리기판 쪽 안에서도 이 JNTC라는 종목 한 종목만 좀 편입을 해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내일 밀리지 않는다면 지금 구간에서도 담아봐도 좋고 유리기판 내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또 모멘텀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는 이오테크닉스였죠. 레이저 리페어, 커팅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오늘 급등했는데 더 기대할 모멘텀 있는 걸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먼저 이성웅 요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우선 글로벌 반도체 투자는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이오테크닉스의 실적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삼성하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대형주에서 그동안 조금 숨고르기 기간에 이어졌던 소부장 쪽으로의 수급 이동이 이오테크닉스의 주가를 조금 더 불태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도 다음 주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가 사실 제일 궁금한 포인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수급적인 흐름으로 보면 그동안의 SK하이닉스 외국인들 매도세가 조금 더 제 생각보다는 가속화됐다는 면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증권사 목표 TP는 뭐 SK하이닉스도 뭐 100만 원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뜨겁지만 워낙 빠르게 달려온 만큼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과정에서 그 과정이 오늘 신호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이 소부장 쪽에서 본다면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HBM 수요를 잡아주는 이 어닐링 공정의 선두주자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한 20%대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이오테크닉스 하면은 뭐 삼성전자는 많이 아실 테고요. 마커 장비 쪽으로는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약 95%고 해외 쪽에서는 60%를 보일 정도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숫자 코드를 새기는 마커 장비 매출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의 포인트는 사실 성장 동력으로 있을 어닐링 장비입니다. 근데 이 어닝링 장비라는 게 네. 계면의 데미지를 입은 웨이퍼의 상처가 좀 아물도록 하는 온도의 변화를 주는 공정인데 HBM 같은 경우는 수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버려지는 웨이퍼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의 가치 디램이나 이제 레거시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때 그 가치를 더욱더 우리가 빛나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어닐링 장비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의 이오테크닉스는 사실 1, 2분기 실적 영업이익만으로 작년 영업이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개월치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이 된 종목을 하나 뽑으라면 저는 이오테크닉스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3분기 영업이익 한 200억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실적을 이번에 상반기만에 넘어섰다는 점도 굉장히 좀 고무적이지만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컨센서스 200억을 일부만 넘어서더라도 저는 주가가 한동안 많이 쉬었고, 과거에 이제 24년도 4월에 고점이었던 20만 원대 중반 구간을 오늘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돌파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졌고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오테크닉스의 주가 상당 부분 상방향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의 장비가 HBM 수율 개선의 키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2024년 4월의 고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매물대가 그럼 없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 뭐 내일 만약에라도 다시 매물대 안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네. 오늘의 장대 양봉이 굉장히 힘있게 불을 뿜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매물벽 이 일부분은 좀 소화가 됐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는 실적입니다. 네, 실적 기반으로 매물벽도 소화한 자리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 리뷰부터 좀 해볼게요. 먼저 이성웅 의원이 10월 1일에 매수했던 APR이 오늘 목표가를 좀 달성했습니다. 현재 수익률 10%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목표가 달성이 매도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가를 더 상향해야 될까요? 아니면 익절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상향을 해야죠. 오. 네, 10조가 넘었어요. 네. 시가총액 10조가 지금 넘은 상황인데, 일단은 이
지금 APR의 뭐 2분기도 이 영업이익이 최고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저는 3, 4분기 똑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주가에 실적도 최고치를 쓰고 주가도 최고치를 쓰면은 뭐 이거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네. 되고 있고 오히려 좀 신고가라는 것 자체가 매수 신호라고 항상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를 했지만 이제 기존의 보유자 영역에서는 계속 좀 보유를 하는 게 맞고 네. 신규 접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APR이 이제 화장품 업체라고 좀 하기에도 좀 뭐하고 이게 화장품과 어떤 디바이스의 결합이잖아요. 네. 하지만 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무래도 그 퍼시픽 다음에 어떤 그 규모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APR에 대한 기술력 또 이제 메드큐브에 대한 뭐 이제 누적 판매량 진짜 금방 돌파하는 그런 현재 상황인데 삼박자가 다 마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근간에는 실적이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저는 보유 관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표가 어디까지 상향해 볼까요? 여기서 또 10% 상향해 보죠. 예, 네. 그래서 30만 원까지 한번 해보고 또 돌파하면은 매도가 아니라 추가 매수 또 해볼까 안 할까 그 과정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30만 원까지 좀 상향하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김석훈 요원의 종목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에이프릴바이오가 수익률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10월 31일부터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시작일까요? 바이오주라서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APB A1하고 A3 이 두 가지가 내년 상반기에 주요 임상 결과가 발표되면 이것도 사실 애로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가 여태까지 기술 이전한 규모가 1조가 넘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가총액 1조 안 되는 기업 중에 애로 기업을 잘 보라고 그때도 이제 올릭스도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에이프릴 바이오는 지금 글로벌 파트너사죠. 에보뮴이 미국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IPO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신청하고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에이프릴 바이오의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지금보다도 굉장히 세질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라이센스 아웃을 1조를 하는데 아직 시가총액이 8,800억 원이다라는 점에 좀 포인트를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또 공략할 만한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성웅 요원의 종목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은 오늘 좀 시장이 좀 많이 좀 어지러운 네. 것 같아요. 예, 약간 좀 수급적인 양상이나 부분이 뭐 대형주에서 약간 중량주 가고 순환매가 좀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저희가 좀 바이오도 좀 얘기를 많이 했었고, 약간 경계 방어주 관점에서 뭐 네이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안전하게 한번 들어가보고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뭐 엔비디아 쪽에서의 뭐 이 블랙의 이슈는 이제 이번 주에 좀 나와주면서 지금 이제 네이버 쪽에서의 서비스에서 지금 인프라로 가는 이제 패러다임 자체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가 그동안에 얘기를 했었던 이 뭐 피지컬 쪽에서의 AI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산업적으로의 들어가는 과정이 이제는 순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시초가 말씀드린 게 내일이 실적 발표거든요. 네, 네이버가 지금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장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오면은 뭐 좋은 건데, 만약에 시장보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상황에서 오히려 좀 주가가 가버리면은 실적보다도 이런 엔비디아 효과가 계속 살아있다라는 게 반증이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뭐 그런 부분을 좀 맞춰서도 저는 네이버를 내일 실적가에 한번 좀 담아보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가 손절가는 어디로 설정해 볼까요? 뭐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29만 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역시 돌파하면은 매도가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24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목표가와 손절가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이제 김성훈 요원의 종목도 하나 들려주시죠. 네.
일단 로봇주인데요. 근데 로봇주 중에서 제일 못 가는 SPG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해가 참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실적만으로서 지금 영업이익이 80억 원을 돌파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 상반기를 무려 23%나 업을 시켰습니다. 근데 매출은 좀 감소했는데 안 되는, 원래 이제 모터 같은 경우에 얘네가 로봇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용 모터를 이제 납품을 하는데 네. 그것을 줄이고 로봇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근데 로봇이 마진율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의 이 RB-Y1이라고 하는 양파용 로봇에 24개 이상의 감속기가 SPG께 들어가고, SPG 고객사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뿐만이 아니고 뭐 현대, 위아, 그리고 이 방산 쪽에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등등 여러 개의 고객사를 누리고 있고요. 뭐 SPG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거의 의구심이 없다고 보는 반면에 로봇주들은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악재가 있습니다만 SPG는 그런 영향도 없을 뿐더러 주가가 제일 못 갔기 때문에 하나의 모멘텀만 작용을 한다면 SPG에 대해서는 아마도 굉장히 좋은, 또 이 실적에 대해서도 발표 이후에 아마 시너지가 로봇주 중에서 제일 많이 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뿐만이 아니고 미국 매출 비중이 무려 40%나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객 다변화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서 SPG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시초가 매수 가능, 그리고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대 후발주자로 기대되는 SPG,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의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